전화부터 하나요? 주진우.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시사인,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수상 같네.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짧아요. 근데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것은 낙검수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이제 준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학생운동을 하는 데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은데 네. 상대 출신들. 주진우는 최선봉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주진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놀라운 분이죠. 네. 네. 대한민국 탐사보도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위험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꼭 본인도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또 우익단체한테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네. 자유개척 청년단. 네. 내란 업무로, 씨. 내란 선동. 선동.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낙검수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주 유능한 기자고, 낙검수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처음으로 낙검수에서 그걸로 유명해졌죠. 터뜨렸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특종 전문 기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주진우 기자가 있는 시사인, 여기는 시사저널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분사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언론 민주화 투쟁이 시사저널에서 벌어졌고, 그때 아마 시사전에서 삼성 보도 네, 삼성보도 때문에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광고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거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시사 주간지 시사인. 저는 정기 구독 벌써 한참 오래 네.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볼 거 그밖에 없다면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많아서.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시사저널 기자로 이제 주진우의 앞서 유명했던 기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재열 기자라고. 지금도 거기 편집. 독설닷컴. 네. 그래서 독설 기자로 굉장히 이제 블로그도 이제 많이 했고 유명한 기자인데, 어쨌든 주진우가 시사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간판 스타처럼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주진우 기자가 기사로서 이제 기자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승부를 네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이 뜁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열심히 끈질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취재원을 관리라는 말을 하면 그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취재원 하나를 끝까지 하여튼 친해져요. 그리고 그 취재원 이게 뭐냐면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을 쌓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하지? 신동욱 총재하고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게 취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친분이 있는 두 개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로 이제 친분을 쌓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신동욱 총재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파이스 벙커에서 만났는데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럼 박근령 씨하고도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 그 사단 났을 때 그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김태촌하고도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도 친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발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지금 일을 하냐면 틈틈이 고영태 씨 면회를 갑니다. 무서운 사람이네. 형님 동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하고 노승이라고도 당연히 형님 동생 지내고 있고요. 누가 형입니까? 주진우가 형이지. 주진우가 형인가? 그런가요? 주진우는 이것이 밝혀지면 저를 굉장히 죽이려고 할 텐데, 만 44세입니다. 40대 꽃중년. 이게 되는데, 이 주진우 기자가 이제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기자가 이상호 기자인데, 네. 고발 뉴스.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이 인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래, 저보다 몇 년 후배긴 한데, 가장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좌우를 넘나들고, 그리고 뭐 연예인도 많이 알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주진우도 그게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인명수첩을 보면, 이런 분하고도 친한가? 선수 주진우 기자랑 친해요? 아니요. 더 노력하세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 이동영 작가님이 한번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 저는 기자님을 알아도 기자님이 저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큰 건을 터뜨렸습니다. BBK 사건. 네. 그래서 140억을 원래는 이제 일반 개미군단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다. 다스 회의록까지 지금 다 입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 지금 140억을 자기네가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것이 범죄 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스 내부 회의록까지 입수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는데 그 회의록을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또 아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또 유지했던 거예요. 서로 그래서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하나하나 특종을 터뜨리는 것은 누군가의 제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인터뷰잖아요. 그 인터뷰 2 그리고 취재원은 1, 2년 사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충기 사장 그 전문도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거 아니에요? 입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이 140억 다스보다 저는 그 장충기 그 문자가 그게 정말 그 안에 들어있을 그 문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폭탄 중에서도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빨대가 있고 다스에도 빨대가 다 있고. 있는 거지. 주진우 이제 말을 꼭 빨대라고 주인공이니까 써야 네, 빨대라고 써요. 금방 취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미안해요. 곳곳에 하여튼 빨대가 아이씨 파이프라인이 금방 이렇게 수준이 우리가 떨어지잖아. 취재원 여기 여태까지.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기자하고 뭐 잘 지내는 사이이고 통화도 자주 하지만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스 총괄 부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형이야. 이상은 아들. 주진우는 지금 목표가 예. 최순실 재산 찾는 거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주연 다큐멘터리 김호준 제작 저수지 게임 네. 이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 대중 상업 영화도 이제 이걸로 만든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추격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어요. 책. 예, 책을요.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블록버스터 완전 무슨 대형 영화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그 영화 되겠더라 근데. 주진우가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뭐 싸움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해외로 막 가고 그런 건 시사인에서 지원이 안 될 텐데 될 어떻게?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될 텐데. 그거 될 사비로 거예요. 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제가- 책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시사인에 참 어려울 때 시사인 만들 때 대주주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사인은 주진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모든 주간지 다 죽었고 시사인이 지금 베스트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한테 비행기값 안 주면 말이 안 돼. 아마 일부 받고 일부 안 받았을 때 앞으로는 더 이상 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자. 주진우가 얼마나 회사를 키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회사 사정인데 어쨌든 주진우는 사비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금을 받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조력자예요. 그래서 뭔 돈을 줘야 되는데 다 줍니다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본인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무슨 정보원처럼 나타나서 계속 얘기를 할 듯 하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에 또 막히고 그러다 또 몇 년 있다 또 그 분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어디에 있다 그러면 해외 또 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도 힘드니까. 왜냐하면 항상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이 또 없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주진우가 예를 들어서 책을 냈다.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거는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도 너무 재밌고 쇼킹할 뿐만 아니라 주진우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집념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주진우가 갖고 있는 특종이 지금도 많이 장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랬더니 의원님 많아. 이렇게 됐는데 직접 그걸 우리가 전화를 해서 한번 예. 물어보는 걸로. 네. 어느 나라 가 계세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책을 받았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아직 판매가 공식적으로 안 됐죠? 됐어요. 시작됐고요. 네. 예스 이슈가 잘 지금 팔려요. 종합 3입니다. 아, 책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명박 추격. 이명박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그래요. 저수지를 찾아라. 네,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구입해 오시기 앞에 바랍니다. 사진을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쫙 다리가 길게 늘려놨어. 주진우 본인 사진이죠? 네. 예. 자, 늘려놨어. 네, 의원님. 주 기자. 네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급한 취재가 생겨가지고요. 오늘 어디 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아, 전화 통화가 어렵나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 이 작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손혜원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나가시기 직전에 통화했죠. 여보세요? 아, 네, 의원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네. 다 모여 계시네. 네, 이번 취재는 어떻게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사흘째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하나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예. 그 뭐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갔는지 비밀이죠? 네네, 카카오, MB 카카오. 예. 지금 이제 그 책도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책도 출간하셨고 또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합니다. 네, 저도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신 거 목표는 어떻게 네. 정말 이 두 가지 걸로 MB를 감옥에 보내는 건가요? 아니, 제가 또 그 MB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MB 관련된 노래도 나옵니다. 며칠 있다가. 그리고 노래도.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며칠 전에는 기사를 썼습니다. MB하고 BBK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걸로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MB의 그러니까 MB가 우리 이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그걸 잊고 지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MB를 칭송하는 마음에 다시 MB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의 테이블에 화제의 테이블에 MB를 끌어올려 놓고 싶은 생각에 저 혼자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과 그 영화 혹은 이명박을 추적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한 5, 6년 추적하신 거예요? 또 한 10년 2007년 그 대선 전부터 했으니까 10년은 넘었는데요. 예. 이제는 MB를 이렇게 심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MB가 그 검찰청 포트라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10년여 동안 추적했는데 그 사이 뭐 MB 쪽에서 뭐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었나요? 많았죠. 많았죠. 지금 것은 제가 엄청나게 너무 쫓겼는데요. 예. 미행과 감시에 시달리고 쫓기고 협박받고 그랬는데,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는 제가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그쪽에서는 아직도 MB의 성은 견고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나, 제가 맹렬하게 쫓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MB의 위협이 더 셌습니까? 근데 위협이 누구 이름을 달고 이렇게 오진 않아서 저는 MB의 그 위협 그리고 MB를 싸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의 그 위협이 훨씬 더 셌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우천살인 사건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무수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MB 주변에는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MB의 위협이 조금 더 세고 아직도 견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MB가 다스와 그리고 BBK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140호 관련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날 언론에 저하고 김재동이 내란 선동죄로 고소당한
그 기사만 나오고 그 BBK 140억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이 이 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를 얼마 전 장충기 문자에서 봤는데 아직도 MB와 그 MB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득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주 기자, 이명박 추격기 책 안에 보면 실제로 싸움한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 싸움한 얘기 좀 해줘봐요. 그 싸운 거는 몸싸움한 다른 거. 얘기인데 17대1로 몸싸움 국정원 애들하고 몸싸움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저기 김현희를 쫓아다닐 때였는데 김현희를 쫓아다닐 거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명박 각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네. 이명박 각하 쪽에서는 그렇게 몸싸움을 직접 걸거나 그러진 않고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집 주변에서 서성인다던가 미행을 이렇게 세게 붙인다던가 아니면 그 차로 쫓아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있었었는데 MB 주변하고 몸싸움을 그렇게 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책에 보면 막 싸우고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때렸어요? 맞았어요? 국정원 사람들하고는 몸싸움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했죠. 제가 더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많았어요. 저도 많이 맞았죠. 네. 싸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 때는 막 피가 떨어지고 막 옷도 찢기고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죠. 고생이 많네요. 주 기자님, 저는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네. 그 이명박 죽이기보다 저는 장충기 문자가 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네, 얘기로는 그 정보를 여러 언론사가 받았는데 다 못 실었고 주 기자만 그것을 오픈했다라는 설도 있던데 뭐 정확하게 네. 말씀하시긴 어려운 거죠? 다른 언론사들도 그게 제가 공개를 다 했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그 문자에 대한 접근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다 나왔던 맞아, 맞구나, 그러면. 증거로도 채택된 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취재를 한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문자의 파괴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취재를 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맞구나. 본의 아니게 네네. 특종을 하게 됐는데 다스 회의록은 다른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삼성도 쉽지 않고 다스도 쉽지 않고 저 정도 돼야 좀 접근하고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스도 그렇고요. BBK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문제도 다른 기자들이 충분히 보도하고 취재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용기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눈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장충기에서 보듯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 삼성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이명박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 권력에 잘 보이려는 그런 기자들이 많아서 언론이 지금 망가졌다는 소리,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주 기자님, 저 하나 더 질문이요. 네. 지금 그 장충기 문자를 선별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차적으로. 네네. 앞으로 또 네. 나올 건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집중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칭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잠깐 이명박 대통령으로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기사가 끝나면 네.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충기 문자에서 그 주 기자님이 좀 지금 얘기 일부러 중간중간 좀 빼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봐서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네. 어떤 걸 빼고 선별하고 그게 아니라 네. 문자 관계인데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나온 문자가 조금 드물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일단 걸리는 것 중에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걸 먼저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명박한테 집중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주 기자님. 일찍 들어오신다 했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그때 이야기 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 많은 분들이 보수단체의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당한 거 김재동 씨하고 같이 걱정하던데 걱정할 필요 없죠, 그거는. 네.
아유, 저 고소가 하루 이틀이냐. 예, 예. 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2개든 13개든 상관없어요. 저를 고소한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백도라지 씨가 백남기 어르신, 그러니까 백도라지 따님. 씨 아버지를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 더 치료해야 되는데 일부러 죽였다 해서 살인죄로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백도라지 씨를.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수사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죠. 웃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내란 선동했으면 괜찮게요. 예. 대단하게요. 주 기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9월 5일 화요일 날 나와주세요. 9월 5일 화요일이요? 예, 지금 제가 들어가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일정을 맞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내일 네, 열심히 좋은 성과 받고 네. 오십시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끊어요. 돈 많이 나와요. 예. 맞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돈 많이 나와. 이 전화기는 정청래 전화기였기 때문에 요금이 나한테 나오겠네. 아니, 그분이 또 주진우 나와. 기자가 내요. 그래요? 예. 둘 다 내, 둘 다. 그래요? 둘 다 내요. 다음부터는 저 손수 변호사 전화기로 돈 많이 벌잖아.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인사했잖아요. 네. 저는 기억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주진우 기자, 장충기 문자글에서 봤듯이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기자도 있다는 거.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못 그래서 쓰는 제가 거죠. 클로징은 광고 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애국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분, 그동안 내가 나라 돌아가는 것에 좀 무심했다고 생각되는 분, 그래서 애국자가 되시려는 분, 그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애국자 입문서, 예.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익단체한테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번에 갔다 왔더라고요. 자유개척 청년단. 네, 내란 업무로, 씨. 내란 선동. 선동.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낙검수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주 유능한 기자고, 낙검수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처음으로 낙검수에서 그걸로 유명해졌죠? 터뜨렸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특종 전문 기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주진우 기자가 있는 시사인, 여기는 시사저널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분사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언론 민주화 투쟁이 시사저널에서 벌어졌고, 그때 아마 시사전에서 삼성 보도 삼성 보도 때문에 때문에. 했죠. 왜냐하면 삼성 광고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거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시사 주간지 시사인. 네. 저는 정기 구독 벌써 한참 오래 그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볼 거 그밖에 없다면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많아서.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시사저널 기자로 이제 주진우에 앞서 유명했던 기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재열 기자라고. 지금도 거기 편집. 독설닷컴. 네. 그래서 독설 기자로 굉장히 이제 블로그도 이제 많이 했고 유명한 기자인데, 어쨌든 주진우가 시사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간판 스타처럼 떠올랐는데, 전화부터 하나요? 주진우.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시사인,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갑자기랑 같네.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짧아요. 2011년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것은 낙검수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이제 준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본인이 싫어하겠지만 네. 성균관대학교가 학생운동을 하는 데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은데, 네. 상대 출신들. 주진우는 최선봉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주진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놀라운 분이죠. 예. 예. 대한민국 탐사보도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위험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꼭 본인도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또 신뢰관계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하나하나 특종을 터뜨리는 것은 누군가의 제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인터뷰잖아요. 그 인터뷰이 그리고 취재원은 1, 2년 사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그 전문도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거 아니에요? 입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이 140억 다스보다 저는 그 장충기 그 문자가 그게 정말 쇼킹하죠. 그 안에 들어있을 그 문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폭탄 중에서도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빨대가 있고 다스에도 빨대가 다 있고. 있다는 거지. 주진우 이제 말을 꼭 빨대라고 주인공이니까 써야 네, 빨대라고 써야 금방 취재원이라고 이해갑니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미안해요. 곳곳에 하여튼 빨대가 아이씨 파이프라인이 금방 이렇게 수준이 우리가 떨어지잖아. 취재원 여기 여태까지. 네,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기자하고 뭐 잘 지내는 사이이고 통화도 자주 하지만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스 총괄 부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자 그래서 이동형이야. 이상은 아들. 주진우는 지금 목표가 예. 최순실 재산 찾는 거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주연 다큐멘터리 김호준 제작 저수지 게임 네. 이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 대중 상업 영화도 이제 이걸로 만든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추격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어요. 책. 예, 책을요. 실제로 이제 주진우 기자가 기사로서 이제 기자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승부를 네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이 뜁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열심히 끈질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취재원을 관리라는 말을 하면 그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취재원 하나를 끝까지 하여튼 친해져요. 그리고 그 취재원 이게 뭐냐면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을 쌓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하지? 신동욱 총재하고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게 취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친분이 두 개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로 이제 친분을 쌓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신동욱 총재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파이스 벙커에서 만났는데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럼 박근령 씨하고도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 그 사단 났을 때 그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김태천하고도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도 친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발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지금 일을 하냐면 틈틈이 고영태 씨 면회를 갑니다. 무서운 그래서 사람이네. 형님 동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하고 노승이라고도 당연히 형님 동생 지내고 있고요. 누가 형입니까? 주진우가 형이지. 주진우가 아, 형인가? 그런가요? 주진우는 이것이 밝혀지면 저를 굉장히 죽이려고 할 텐데 만 44세 40대 꽃중년 이러는데 이 주진우 기자가 이제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기자가 이상호 기자인데 네. 고발 뉴스.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이 인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래 저보다 몇 년 후배긴 한데 가장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좌우를 넘나들고 그리고 뭐 연예인도 많이 알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주진우도 그게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인명수첩을 보면 이런 분하고도 친한가? 손수 주진우 기자랑 친해요? 아니요. 더 노력하세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 이동영 작가님이 한번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 저는 기자님을 알아도 기자님이 저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큰 건을 터뜨렸습니다. BBK 사건. 네. 그래서 140억을 원래는 이제 일반 개미군단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다. 다스 회의록까지 지금 다 입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 지금 140억을 자기네가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것이 범죄 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스 내부 회의록까지 입수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는데 그 회의록을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또 아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또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